(7월 26일) 화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휴가철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러다 며칠 뒤에 어떤 뉴스가 터지겠지요. 그럼 또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소화하는 방식에 있어서요, 일상적인 섭취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슈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 이슈 속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이 생깁니다. 그 입장은 본인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본인의 경제 환경이라든지 본인의 고향이라든지 헬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오래전부터 생겨오던 이슈겠죠. 저는 되도록이면 모든 세상의 이슈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요, 한때 편파적인 시각에서 TV에 나가서 평론을 하기도 했다는 것을 자인을 합니다. 자, 그때 다른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 좀 찝찝하더라도 내 양심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그랬습니다. 박 정권이 잘할 거라고 봤고, 그래서 TV에 나가서 정말 손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대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뒤에 높은 분이 저보고 어디 들어오라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 정권을 위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직책에 가는 것은 옳지 않고 남들이 공정하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밖에서 일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제가 한다 해도 마지막에 또 저를 어떤 형식으로든 이렇게 장난을 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게 말하기를 저 스스로도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양심은 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제가 요즘 우병우 수석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박 정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퇴임 이후에 어떤 평판을 받을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이 정권에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초반에 제 양심과 다른 이야기도 좀 했고요. 솔직히 사람이 자기 양심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가면 출연 정지가 되고 했죠. 자, 저는 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일할 역할을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또 잘 되라고 최선을 다해서 엄호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지금 잘 됐는가라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인사에 있어서 벽이 있다. 소수가 전횡을 하면서 이 벽을 치고 있다. 그래서 널리 인재를 갖다가 포용하고 구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친노를 비판하던 논리와 지금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논리에서 뭐가 다른가 저는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코드 아닙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친박의 이정현, 친박의 한승교, 친박의 이주영 같은 사람도 기존 친박의 칼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 대통령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 제가 어제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가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더만요, 객관적으로서 평론하는 거라서 제 뉴스 브리핑을 봐줬는데 이제는 그만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황장수 뭐 마음 비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그만 보시고요,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랬으면 벌써 총선 때 덜먹거렸을 겁니다. 어느 당에 공천 신청이라도 하고 줄을 서고요. 저도 줄을 서면 끈댈 때는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방송을 하다가 이거 진짜 그만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는요, 그런 인간들을 볼 때입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이 방송을 하면서요, 제가 하루에 한 6시간 이상을 이 방송을 위해서 쓰고 자료 수집하는 시간까지 하면 정말 온종일 종편에 잠깐 나가서 생계를 위한 돈을 버는 것 말고 더 이상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1년가량을 제 혼자서 사무실에 월세, 직원 월급, 운영비를 대면서 끌고 왔습니다. 누가 도와준 사람들이 제대로 있습니까? 물론 장비가 열악하니까 장비 좀 사라고 도와준 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이 몇 계십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 운영하는데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회원이 들어오고 유튜브 광고비가 조금 나오지만 아직도 적자입니다. 자,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눈앞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솔직히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떻게 메꾸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한 대가로 제 스스로 보수를 1원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10원짜리 하나 제 스스로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개인 돈으로 뉴스 브리핑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를 보태했습니다. 1년가량을 제가 끌고 왔고요. 지금도 제 개인 돈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그만 봐야지, 제발 그만 보십시오. 제 뉴스 브리핑을 누구 입맛 맞아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입맛 맞을 때는 섭취하고 입맛 맞지 않으면 뱉고, 이런 분들 때문에 뉴스 브리핑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공정한 시각을 국민들이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적 시각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더 맑아지고 투명해져서 대중들이 한마디로 정치적 주인이 돼야 된다는 시각에서 뉴스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우병우 같은 문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민정수석이면 4대 사정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을 움직이는 최고의 실세다. 지금 이 정권의 민정수석은 더욱더 그렇겠죠. 자, 이런 사람을 보고 나가라고 하면 부담됩니다. 당장 TV에 나가는 것부터도 부담돼요. 제 양심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래야 이 정권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하면서요, 저는 이제 보수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저보고 안 쓰려고 합니다만,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하나도 있다고 봅니까? 누가 제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모든 것을 진영 논리로 나눠가지고 우리 진영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다. 너는 모든 걸 1에서부터 100까지 전부를 무조건 진영 논리에 따라서 편들어야 된다. 우병우 문제가 생기면 우병우 편을 들어야 되고. 자, 그건 저보고요, 개돼지가 되라는 소리입니다. 황장수가 개돼지입니까? 우병우가 빨리 물러나야 박정권이 그래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번 보십시오. 비박은 우병우 물러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친박은 매우 곤혹스러워한다.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가 우병우 거취를 둘러싸고 엇갈린 속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친박계는 우수성 문제가 매우 부담스러운 눈치고 거취를 지켜봐야 된다고 신중론을 취했지만은 내심은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선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전당대회를 보름 앞둔 상황에서 우수성 문제를 질질 끌고 가다가는 박근혜 정부는 물론 친박계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성교 의원은 당대표 나갔죠.
이제 어쩔 수 없다며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혹만으로 물러날 수 없다.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한 의원은 가져왔는데요. 자, 우수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여권 내에서도 퇴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친박 중진이죠. 본인 스스로 현명할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명예의 치명상을 받는다. 이우현 의원도 자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거나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박계가 이처럼 사퇴 압박에 나선 것은 우수석의 존재가 박 정권과 현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의미 외에도 8월 9일 전당대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대표 선거에서 친박이 치명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수석이 전당대회까지 버텨서 여론이 질타할 경우에 그 부담은 전당대회 때 친박 후보들한테 이렇게 다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친박 내부에서도 사퇴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박은 끝으로 굉장히 강하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비대위원도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물러나지 말고 더 버티라 이런 입장일 겁니다. 자, 버텨야 비박이 전당대회 때 대표나 최고위원을 휩쓸지요. 자, 우병우뿐만 아니라 녹취록 파문까지 터져서 쉽지 않은데 이 우병우가 여당 내에 친박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 정진석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야당이 우수석을 출석하라고 할 것이라며 그동안 불출석 양해를 줬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 그동안에 민정수석은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가도 민정수석은 안 나가는 관행이 있었는데 운영위에 출석을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이 제가 일주일 전부터 뉴스 브리핑이나 방송에 나가서 하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당 내부의 친박을 잡아먹고 나중에는 대통령을 잡아먹을 겁니다. 자, 본인이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민정수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옳든 그르든 억울하든 이 정도까지 왔으면 거취를 결정을 해야죠. 더 이상 안 하고 버티면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병우를 빨아주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더 빠십시오. 어차피 시한부입니다. 제가 장담을 할게요. 자, 우병우를 누가 어떤 의도로 날리려고 폭로를 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정치라는 것은 적들이 온 사방에 깔리고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칼질을 하는 그런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 자기가 휘두른 칼에 자기가 맞지 않도록 자신이 있는 사람만 맡아야 됩니다. 그 칼을 이용해서 돈을 벌다가 홍만표나 진경준이 어떤 꼴이 됐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병우는 다르다고요?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이분 지금 나오는 이야기만으로도 솔직히 민정수석을 할까 하면 안 되죠. 자기 스스로가 청문회에서 검증으로 날아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특별감찰관실이 생긴 다음에 밝혀낸 게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사천인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등을 감찰하는 기관이다 해서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실을 설치해서 친인척의 비리를 단속한다는데 이번에는 정권에는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조용하니까 이제 척건들이 시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실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조사에 착수했다는데 한간에서는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먼저 털어가지고 문제가 없더라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냐. 특별감찰관실이 사실상 이 해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은 자료를 강제로 제출받을 권한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우병우 가족, 부인과 자신과 세 자녀가 이 지분과 임원을 맡고 있는 정강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3도 회계법인이 했는데 이 3도
회계법인은 우병우 수석의 친척이 고위 임원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감사를 우 수석의 육촌 형이 부회장으로 있는 삼도 회계법인이 맡았고, 그래서 회계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편법으로 뭐 직업 임차료부터 시작을 해서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등 가족들이 다 쓰고 다니는 접대비 등등 가족들이 쓰고 다니는 걸 전부 회사의 비용으로 전가했으니까 편법 아니냐. 그래서 우수석 육촌형이 있는 회계법인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니까 이 회계사회가요, 조사를 해보고 문제없다, 하루도 안 돼서 이랬는데, 한국청년회계사회는 논평을 내고 회계사회가 이번 사항에 대해 윤리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보이며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회계사회가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는 걸 끌어가 대충 마무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냉색이 한국의 회계사들을 대표한다는 조직이요, 이런 문제가 끼었을 때 꼭 나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둘러리를 써줘야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한마디로 권위가 있어야 될 이 조직들이 아마 대한민국 사회의 상류층의 중추가 되어야 될 조직들이 국민들이 전부 조롱거리로 여기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병우 수석의 그 아들, 장남이요, 유기준 의원실에서 이 채용 공고 없이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2015년 1월 중순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당시 우 수석은 수석이 아니라 민정비서관으로 직접적인 인사 검증을 하던 자리였다는 겁니다. 국회 인턴은요, 국회 사무처에 등록돼 월급이 나오는 정식 인턴과 의원실에 등록돼 무보수로 일하는 무급 입법보조원으로 나누는데, 우씨는 무급 입법보조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자, 입법보조원은 월급은 없지만은 의원실로부터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스펙을 쌓고 싶어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높다고 합니다. 요즘 무급 인턴들 대기업이니 어디니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유 의원실에서는 국회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우씨를 인턴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자, 이에 국회 관계자는 청년 실업 문제로 국회 인턴 선발도 높은 경쟁을 보이는데 공채가 아니라면 특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을 안 나지만은 우수석이 부탁한 적은 없다 말했고, 유 의원실은 우씨가 채용 당시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인턴 기간 중 우수석이 수석으로 승진했을 당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밝혔다. 즉 장남이 밝혔다는 겁니다. 자, 우수석은 아들이 국회 인턴으로 일한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불같이 화를 내고 그만두게 했다 한다. 그래서 장남은 2월 초 그만두고 입대를 했다고 한다. 자, 입대를 하니까 그만둔 거지, 불같이 화를 내서 입대를 합니까?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요즘 입대를 하는데 그냥 내가 인턴 어디 하고 있는데 그만뒀다, 에이 군대나 가자고 바로 다음날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군대 입대가 가능합니까? 몇 달씩 기다리는 게 예사 아닙니까? 정말 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아들이 어디에 가서 인턴하는가를 모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아버지가 이런 정도 레벨 되면 손을 써서 인턴 시켜주지 않습니까? 스펙 관리한다고요? 자, 군대 가려도 되는데 언제 군대 가냐? 2월달에 간다. 자, 이제 학교 방학은 12월달에 마쳤고, 대학은 방학은 12월달에 시작됐고, 그러면 두어 달 놀아야 되는데 니 노니 어디에 인턴으로 저기나 좀 돌아, 왜 하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 어떻게 됐습니까? 의경으로 입대했다가 정부종합청사 경비대
경비대는 24시간 교대로 보초만 쓰잖아요. 그거 편한 것 같지만은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경비중대에 끌려가서 진짜 3교대로 보초만 썼는데 하루 종일. 그거 사람 못할 짓입니다. 낮에 썼다가 밤에 썼다가. 자, 그러다가 2개월 만에 4개월이 지나야 보직 변경이 가능한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실 운정병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참 편하게들 삽니다. 인턴하고 또 예? 군대 가서 또 꼭보직 가고 아버지 잘 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우병우 같은 문제에 놓으면 편 딱 갈라서 사고로 여기에 비판하는 놈은 우리의 적이다. 내가 지금까지 네가 한 말은 다 옳다고 했지만은 이 말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네 TV는 안 본다. 보지 마세요. 제발 보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다 생각을 하면요.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